1년 전 대통령실은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이 용산시대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는 통합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취임사에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곧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질문이 나오면 답을 피하거나 전 정부 탓을 했습니다. 좀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그러다 작년 9월 미국 방문길에서 비속어 발언 파문이 터집니다. 시민 안에 많이 쪽팔려서 대통령실은 이 보도를 문제 삼아 해외 순방 때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날을 끝으로 6개월간 이어진 약식 회견은 중단됩니다. 약식 회견이 열리던 곳에는 가로 3m, 세로 2m의 큰 벽이 막아섰습니다. 그 벽에는 대통령 홍보 영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뭐를 했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의 취임 1주년은 절대 안 된다고 해놔서 여러분들하고 그냥 이렇게 좀 글쎄 맥주나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자 간담회는 모르겠는데.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도 안 했습니다. 대신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 정치는 물론 김건희 여사와 반려견 얘기까지 하고 싶은 말을 조선일보에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들은 해외 언론에 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에 대한 견해는 일본 언론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은 영국 언론에 했습니다. 모두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지만 한국 기자들이 직접 질문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비판적인 언론은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집무실 용산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와 뉴스토마토 현재 기자들을 직접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색깔론으로 공영방송을 공격하고 최경영의 최강시사를 보면은 민동기 기자, 고발뉴스 기자입니다. 자, 봐죠. 김민아 평론가, 미디어 기자입니다. 민주노동당 출신이죠. 네이버 검색 조작설까지 제기합니다. 윤석열을 검색하는데 안철수가 나오고 유승민이 나오고 제3자가 비판하는 기사가 관련도 순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조작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1년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43위에서 47위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언론사들이 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슬픈 겁니다. 그러면 언론은 통제 수단이거나 아니면 내 편으로 했을 때 내 편에 뭔가 이렇게 아군의 뭔가 그런 역할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면 언론의 자유가 있을 수도 없고 그 안에서 뭔가 언론인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윤 대통령은 야당과도 대화를 안 합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건 1987년 직선제 이후 윤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사라진 자리를 대신한 건 혐오입니다. 대표적인 게 노동조합 혐오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 핵에 비유해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고 건설노조를 조직폭력배에 빗대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습니다.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폭을 때려잡겠다며 대규모 특진을 내걸고 전방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설노조원 양회동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건설사들의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8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로 지목된 건설사 5곳 중 3곳은 피해본 게 없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압적으로 현장에 들어오게끔 했다. 노조가 그렇게 했다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현장에서는 이런 점이 불미스러운 없다. 경찰하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특이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양 씨의 분신을 건설노조 간부가 막지도 않고 끄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로 인터넷에는 사진 넉 장을 실었는데 검찰청에 설치된 CCTV를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초단위로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노동계가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한통을 또 들고 있고 그래서 이성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가니까 이 날타를 가슴에 딱 대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형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불을 어떻게 꺼요? 그냥 순간 뻥 했는데 제가 맨몸으로 어떻게 불을 끕니까? 진짜 불을 끌 상황이 아니었어요. 내가 같이 다 죽었어야 되는데 주변에 어떻게 불을 끌 그것도 없었고 慌하고 저는 거의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죽음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는 주장. 32년 전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조작 사건도 그랬습니다. 30년 전에 그 유서 대필 사건이 생각납니다. 그게 검찰이 만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그 정말 음모죠. 동료를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악한 집단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정권이 위기 탈출을 했죠. 그게 검찰의 작품입니다. 근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조선일보와 검찰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